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감형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자기 분노 조절 장애다 하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으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거는 내가 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쳤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발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아무것도 아닐 가지고 갑자기 조그만 그거에 그냥 갑자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갑자기 분노가 확 생겨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것이 우울증 증상의 한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한양대 구리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박영천 교수는 말하기를 우울증이라고 늘 우울한 것만이 아니다. 그럼 뭐냐? 신경질이 되거나 욱하는 성질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차피 다 이게 감정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경계성 인격 장애의 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 경계성 인격 장애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하고는 잘 얘기하고 뭐 다른 말을 해도 그냥 열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을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거나 딸을 만나거나 자식을 만났을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이게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데 가서는 아주 착한 소년처럼 행동하다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 오래된 사람하고 만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애인하고 만나도 그렇게 화를 막 내다가 그 애인도 이 사람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바람을 피는 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경계성 인격 장애 환자는 우울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 우울증하고 경계성 인격 장애를 치료하면은 이 증상도 자연스럽게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으로 볼 수 있으면 고칠 수 있고, 나는 병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영춘 교수는 말하기를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와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면서 약을 쓰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면 증상이 호전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경계성 이렇게 인격 장애인 경우에 뭐 가족이나 누가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 참고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전혀 없어져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뭐 나가다가 조금만 말 잘못하면 그냥 폭발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사는 데서 직장이나 가족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져요. 관계가. 왜?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거를 본인은 모르고 다 다른 사람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할 때도 혹시 나도 모르는 장애가 있지 않는가, 내가 우울증이 있지 않은가, 내가 또 혹시 말을 막 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은가, 언어 습관이 있지 않은가, 이거 반성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께 기도해야죠. 이런 걸 바로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우울증이야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에 좋은 약은 뭡니까? 운동하는 것입니다. 땀이 나도록 운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그렇게 화를 잘 내니까
같이 다닐 수 없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못하는 건 모르고 항상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네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운동도 못하고 해서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한테 그 원인을 다 거기다가 전가하려고 그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할 때 너무 멀리 있는 걸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집안이 우선 화평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제 아내가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좀 잘해주려고 말을 했는데도 거꾸로 받아들여가지고 화를 팍 내. 그럼 남편은 뭐라고 대꾸를 하면 그걸 대꾸했다고 또 이건 10배, 100배 갚아요. 그럼 남편이 뇌가 마비가 됩니다. 화가 나면 사람이 뇌가 마비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아주 단순해요. 예스 아니면 노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그 기분 좋은 것이냐 기분 나쁜 것이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3층으로 돼 있어요. 맨 밑에는 파충류 뇌고 그 다음에 동물의 뇌고 그 다음에 맨 바깥에가 이성의 뇌, 바로 사람의 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받았어, 화가 났어.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하니까 그때가 더 답답한 거야. 뭐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화내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말을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거꾸로 알아듣고 경계성 인격 장애인 경우에 특히 그래요. 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편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조금만 얘기하면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이고 저렇게 말을 하면 괘씸한 놈이야.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은 좋은 말로 했는데도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열을 2배로 받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말이 아닌데도 화를 막 내니까. 그러면 남편이 뇌가 사람의 뇌도 마비되고 동물의 뇌도 마비되고 파충류 뇌만 가지고 사람은 멀쩡해 보여도 이미 다 마비됐어요. 시커먼 연기로 꽉 차 있어요. 왜냐? 화가 나면 사람은 시커먼 연기 같은 전쟁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는 코티솔 호르몬 뭐 이런 전쟁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비가 된 상태로 직장에 가는 거야. 또 회사에 가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마비된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뭐든지. 그 사람이 명상을 해도 안 될 것이고 연부를 해도 잘 안 될 것이고 기도를 해도 안 될 거고 사업은 말할 것 없이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신나게 잘 될 때가 있었죠. 뭐든지 간에.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 신나게 기분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부라는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살로서 자주 남편한테 화를 잘 내. 짜증을 잘 내. 그런 사람이 연부를 해가지고 무슨 진보를 바랄 수 있겠어요? 집안을 전부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뇌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연기로 남편의 나도 시커먼 연기로 가득하고 저 사람들도 가득하게 만들어. 성경에 보면 흑암의 세력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바로 흑암의 세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화내거나 분노했을 때 생기는 그 호르몬을 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연불에 진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기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를 감사하면 그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어떤 사람처럼 남편이 바람을 엄청나게 피우니까 이 사람이 그걸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야, 남편을. 야, 저 친구가 저거 참 불쌍하구나. 저 부인을 두고도 저렇게 가서 바람 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쁜 부인을 두고 아주 미운 사람하고 같이 연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불쌍하게 보고 계속 그 사람을 뒤를 봐주고 그냥 용인해주고 계속 인정해주고 그냥 잘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한참 피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런 것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원래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파탄이 일어나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런 걸 원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니까 그 원결이 다 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하는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